유엔사 문제가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가 있는데요. 유엔사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유엔사 역할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2019년도에 철도도로 연결 과정에서 유엔사가 구체적인 장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새롭게 인식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재양 부지사가 그 이동 사무실을 설치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더 부각되기도 했는데 현실적인 남북 교류의 차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네. 조금 놀랐어요. 이 구절은 작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네. 구절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DMZ 그 지역은 우리의 영토잖아요. 물론 남측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영토에는 당연히 주권이 미치는 것이고 그런데 경제협정 규정에 우리가 허용한 건 아니지만은 적으로 DMZ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유엔사에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저도 의아스러운 면이 있는데 네. 완전히 한국군에게 관할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DMZ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결정하면은 따르겠다는 뜻인지 무조건 그런 게 조금 모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이 구절이 없더라도 우리의 주권에 근거를 해가지고 유엔사가 2018년, 19년 철도도로 연결 공식이라든지 점검 사업이라든지 타미플루 전달할 때 막았던 거, 그다음에 기자들, 심지어는 통일부 장관이 들어갔을 때 막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뭐 괜찮은 근거가 여기 하나 우리가 잘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게 틀린 판단이라든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칭찬해 주시는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럼 차기 정부가 남북 관계를 풀 때 유엔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언제나 주권적 입장에서 유엔사를 상대하면 되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주권은 제1원칙이고 국제법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주권도 사실 완전한 주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개 나라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력이 커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떤 주권적인 조치를 취하지만은 바람직한 것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가능하면 협의와 합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DMZ에 대한 관할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든지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논리와 근거는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작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북방 한계선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북방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양 정부가 이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까? 이게 합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미 간에. 그런데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이 사실상의 남북 간의 국경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굳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북한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 완충 지역을 설치할 때 NLL 얘기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네. 덕적도하고 초도하고 사이에 굉장히 좀 넓은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NLL은 어떻게 된 거지? NLL은 없어졌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국민들의 일반의 관심도 있고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미연합방위 체제에서 또 하나의 파트너인 미국에게 분명히 이것을 전달하고 확인도 받고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전에는 이런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NLL 언급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에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NLL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정전협정상에서는 이 서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든 미군이 언급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전협정이 아예 서해 소위 경계선 획정이 빠져 있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또 주한미군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68년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미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인도 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정구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확장 억제 얘기를 했거든요.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을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네요. 그렇죠. 항상 들어가는 문구이고요.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문구인데 이제 특이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주체 중에 하나라고 표기를 한 거죠. 그 문구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했던 문구이고 당연한 문구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미동맹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고 이제 이익도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또는 아주 불균형적인 이익이 아니라 좀 더 호혜적인 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장 억제에 대한 내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핵에서부터 우주 능력까지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확장 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핵우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신 좀 억제를 해주겠다. 뭐에 관해서? 핵 공격에 대해서 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네. 정식 용어가 확장 억제였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몇 년 동안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미국이 완전히 핵을 독점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소련이 핵무기를 49년에 시험을 성공해가지고 네. 보유를 하게 됐어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당연한 그 유럽에서의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저 공산주의 소련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나왔겠죠. 그때 미국이 나토를 결성하면서 우리의 핵 전력으로 소련의 핵 공격을 막아주겠다 또는 억제해주겠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부터 유럽까지도 확장된 거죠. 억제의 범위가. 그래서 연장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핵우산이라고. 유럽을 대상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네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처음에 뭐 확장 억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상당히 새로운 용어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SCM 공동성명에도 사실 60년대 후반 68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SCM 공동선언문에다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게 확장 억제가 또 확장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로까지. 핵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같이 대응을 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일종의 확장 플러스 억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탄도미사일은 뭐 ICBM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탄도미사일은 전부 우주를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우주라고 하면은 지구 바깥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보통 우주는 이제 복잡해요. 대기권을 분류하는 것이. 네. 근데 대략 한 100km 정도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를 단순히 통과하는 것만 우주 무기라고 볼 수는 없고 우주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것, 그래서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우주 자산까지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핵무기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감시 정찰이라든지 그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그런 감시 정찰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동맹 국가들 같이 소위 파이브 아이즈라고 5개의 눈 여러 가지 우주 자산부터 해가지고 지상의 신호를 탐지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하는 동맹체인데 그런 것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말하자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한미일 삼국이 이런 시스템 안에 좀 밀접하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 같습니다.